안녕하세요, 소마50입니다. 저조한 조회수에도 불구하고 리뷰를 꾸준히 올리기로 했으니까요. 전 호러물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히치콕의 사이코나 큐브릭의 샤이닝, 리들리 스캇의 에어리언 정도는 봅니다만 슬래셔 장르를 비롯한 하드코어 계통의 하드코어물들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호러물에 대한 리뷰는 제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장르를 얘기하자면 로맨스 무비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제가 연애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로맨스 영화들은 무척 좋아합니다만, 근데 현실적 연애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글쎄요, 큰 자신 없습니다. 가장 보통의 연애는 김한결 감독의 장편 데뷔작입니다. 재미있게도 이 영화의 남녀 주인공은 모두 85년생으로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감독님이 바로 85년생이시더군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간접적으로 체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유추해 봅니다. 각본도 쓰셨을 테니까요. 신입 영화의 장면을 보죠. 신입사원 선영의 환영식이 있는 날입니다. 자니? 술에 취한 재우는 계속 카톡을 보냅니다. 이미 헤어진 연인에게 보내는 찌질함 가득한 카톡을 미친듯이 보내는 시무룩한 재훈. 반면 자신을 맞이하는 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선영은 역시 헤어진 남자친구가 무릎을 꿇고 떡하니 청혼을 받게 됩니다. 당황해하는 선영.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문자를 보내는 재훈. 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의 첫 장면은 이렇게 집착하는 남자와 집착을 당하는 여자가 같이 있는 기묘한 회식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30대 후반으로 접어드는 나이, 동갑인 재훈과 선영은 광고회사의 팀장과 팀원으로 만나게 됩니다. 김래원이 연기하는 재훈은 전 여자친구에게 큰 상처를 받은 후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은 여자친구와 같이 마련한 집인데 날마다 만취해서 집에 가는 재훈은 취할 때마다 옥수수를 잔뜩 사오고 집에는 교통통제용 마네킹을 비롯해서 각종 잡동사니가 난삽하게 널려져 있습니다. 화려한 전 직장을 뒤로하고 작은 광고회사에 들어온 선영은 첫날부터 이 재훈과 기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재훈은 전 남친의 구애를 매몰차게 걷어차는 선영이 이해가 가지 않고, 선영은 꼰대처럼 이렇쿵 저렇쿵 잔소리를 늘어놓는 재훈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취할 때마다 전 여친에게 문자를 보내는 재훈. 어느 날 자신의 통화 기록을 보고 훌쩍 놀랍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 사사건건 부딪히던 선영과 2시간이나 통화를 한 거죠. 전전긍긍하는 재훈과 짐짓 모른 척하는 선영. 갈등과 갈등 속에서 재훈과 선영은 서서히 가까워집니다. 가장 보통의 연애의 영어 제목은 크레이지 로맨스입니다. 한국어 제목과 영어 제목이 사뭇 다른데 한편으로는 이해도 갑니다. 회식과 야유회, 무한 확정되는 한국의 회사 현실은 두 사람의 인연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이 영화에서 두 사람의 로맨스는 음주와 주사라고 하는 그 방식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음주와 주사는 두 사람을 이어주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코믹함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여타의 로맨틱 코미디처럼 가장 보통의 연애는 소심하고 보수적인 재훈과 활달하고 개방적인 선영이라는 상반된 두 사람이 사랑으로 나아가는 이야기의 구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영화의 차별성은 그 두 사람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기인을 하는데요. 이 영화는 외부에서 들어온 선영이 입사했다가 퇴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개방적인 성격답게 여러가지 오해와 문제를 겪고 있는 선영은 재훈의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하지만 재훈의 회사라고 특별한 회사가 아니니까 한국의 직장 문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똑같이 가지고 있죠. 일방적인 소통으로 부하 직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장, 그리고 각 개인에 대한 뒷담화들을 늘어놓으면서 이 왕따를 만들어내고 있는 별도의 카톡방, 그리고 개인의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영세한 회사의 구조 등등입니다. 외부에서 입된 선영은 그런 회사 문화에 좀 반기를 드는 인물이죠. 뭐 전투적인 투사는 아닙니다. 뭐 적당히 이제 거기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능란한 인물인데 여러 가지 회사 문화의 특성에서 좀 자유롭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회사의 보조적 시각을 전달하는 인물이 이제 재훈이라는 점이 재밌는데 첫 인사에서 뭐 반말을 한다거나 뭐 복장에 대한 뭐 일침을 놓는 등의 인물입니다. 역할을 이제 인물이 담당합니다. 재훈이. 로맨틱 코미디로서의 점층법 이외에도 이제 뭐 둘의 관계가 이제 점점 깊어지니까요. 선영은 이 회사의 악취미의 터전에 호련이 등장했다가 뭐 악취미라는 것은 뭐 뒷담화 같은 것이죠. 등장했다가 한편 난장을 벌이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버리는 황야의 무법자 같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치 서부 영화에서 방랑자 같은 주인공이 등장해서 문제를 해결한 후 호련히 떠나버리는 것 같은 구조죠. 김한결 감독은 장편 데뷔작에서 로맨틱 코미디의 구조와 일종의 간이 서부극 구조를 더해서 직장인 스토리와 연애담을 큰 무리 없이 조화시키는 연출적인 역량을 선보였습니다. 하나의 이야기 구조를 끌고 나가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이 두 개의 이야기 구조를 이야기와 캐릭터들을 잘 살려냈다는 것은 신인 감독에게는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 이 영화의 이 구조와 그 다음에 또 이 영화 속에 살아있는 캐릭터가 살아있는 두 배우가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김래원 배우는 오랜만에 저격을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뭐 유난히 조폭이니 뭐 범죄와 연관된 역할을 주로 했었는데 그때보다 힘을 너무 많이 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꼰대기 치는 다분한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 재훈의 역할에 좀 잘 맞아 들어갑니다. 김래원 배우 특유의 좀 선한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근데 힘을 이제 적절히 빼고 나니까 꽤 매력적인 인물이 되더라고요. 공효준 배우는 적극적으로 이제 적극적인 인물이고 또 뭐 당돌한 뭐 그 특유의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근데 어두움도 이제 그늘도 있는 역할이 이제 평소의 이미지와 잘 맞아 떨어지는데 그 영화 자체가 그리 무거운 편이 아니니까 적절한 코미디 연기가 들어가서 뭐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한편으로 또 난장판을 이렇게 정리할 때 모습은 이제 또 이 공효준 배우 특유의 또 강단이 있으면서도 품위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고요. 뭐 그 외에 조연급 캐릭터로 이 회사원으로 동료들로 정웅인, 그다음에 강기영, 뭐 장소연 배우 등이 이제 이 회사의 팀원들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비밀을 뭐 크진 않지만 하나씩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 일상적인 연기들을 피우는데 이 영화에는 뭐 특별하게 뭐 착한 사람도 없지만 특별하게 또 나쁜 사람도 없거든요. 뭐 특별히 나쁜 사람 그러면 뭐 그 공효진 배우의 이제 전 남친 정도인 것 같은데요. 가장 보통에는 솔직히 제목처럼 아주 현실적인 연애 영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남녀 두 배우의 캐릭터들이 생생하게 살려져 있고 경쾌한 톤의 분위기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또 뭐 귀여운 복수극 구조까지 잘 살리고 있기 때문에 뭐 영화를 보는 내내 뭐 즐겁게 감상할 수 있었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성인들이 주인공이니까 뭐 30대 중반의 배우들이니까 뭐 그에도 관련된 이제 성적인 농담들도 들어가 있죠. 뭐 그런 면도 재미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라도 뭐 그 매력을 살려내는 건 연출자의 몫이라고 봤을 때 김한결 감독의 차기작도 기대가 됩니다. 뭐 그래서 뭐 뭔가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를 원하시고 뭐 직장 생활에 좀 약간의 복수감을 느끼실 수 있다면 뭐 괜찮은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소마 50일이었습니다. 다음 리뷰에서 만나 뵙도록 하죠. 농담이에요. 쟤네 오늘 아침에 헤어졌댄다. 네 맘대로 헤어지냐? 너도 네 맘대로 바람 폈잖아. 아빠랑 폈으면 통친 거 아니야? 그걸 끝났다고 하는 거야, 신아. 말없이 핀 거잖아요, 바람도. 말을 하고 피면 그게 바람이냐? 그러니까 바람 피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입만 열면 거짓말. 거짓말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팔이 내가 말하지 말라 그랬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유, 너 진심으로 누구 좋아해 본 적 없지? 난 보통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맨정신을 못 사겠어. 내가 너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파혼했어. 나는 그냥 사랑에 환상 같은 게 없어요. 그놈이 그놈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 기획팀에서 일하게 된 오선영이라고 합니다. 그래 잘 부탁한다. 잘해보자. 그래. 나도 잘 부탁한다야. 네 맘대로 헤어지냐? 너도 네 맘대로 바람 폈잖아. 맞바람 폈으면 통친 거 아니야? 그걸 끝났다고 하는 거야, 신아. 통화했다고 나오는데 기억이 안 나네. 2시간 했어. 사람 만나고 헤어지는 게 가벼운 일은 아니니까 거기도 바로 다른 사람 만난 것 같아. 그럼 얼마나 쉬었다 만나야지 괜찮은 거예요? 최소 한 달은 쉬어야 되나? 같이 한잔 할래? 매번 이랬어요? 근데 무슨 10대, 20대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어제 많이 취해서 저한테 전화하셨던데. 야, 왜? 넌 내 스타일이 아니야. 너는 내 스타일인데. 진짜? 어. 만나는 것도 쉽고 헤어지는 것도 쉽고. 어? 처음부터 쉬운 게 어딨니? 아유,